자, 조변의 안테나 8번째 방송을 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뭐 조국 얘기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계속 이제 인터뷰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영장 기각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이거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장 기각은 정말 본인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다 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들어가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엊그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예, 예, 그렇죠. 네,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실질심사. 예. 했었죠. 네.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인 명재권 부장 판사가 예.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갖고 지금 뭐 아주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예. 뉴스가 이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십 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네.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한 그 구속영장 청구가 담당 판사 한 명의 한 명의 가치관으로 그게 이제 독특한 가치관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예. 어쨌건 그것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사건의 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이게 그 기각됐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아닌데 예, 예. 그 수사의 탄력성, 그렇지. 전진성, 직진성에는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입장이고 사실은 이게 그 조국의 혐의가 사실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웅동학원 그러니까 위장 소송인데 그 금액이 약 100억대 정도랍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 사기와 연관된 것이 음. 이게 이제 특경법상 배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약 100억대 정도 허위 소송을 한 것이죠. 예, 예. 사실은 공사 같은 걸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그 공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자가 붙어서 아마 예. 100억대 소송이 된 것 같은데 요 그렇죠. 100억 소송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아시죠? 뭐 그 소송을 받으면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야 되는데 응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변론으로 해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끔 까망거리는 예. 사람들이 예.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제 그냥 땅을 지는 뺏기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많았죠. 그렇다고 하대요. 또 이분이 예. 그 웅동 중학교 교사를 채용을 하면서 그건 뭐 똑떨어졌고. 교사 한 명당 1억씩 두 예, 명이니까 예. 2억씩 예, 그러니까 2억 총 원을. 2억을 네. 받았답니다. 이게 이제 죄명으로는 배임 수재에 들어가는데 배임 수재.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이제 2010년 이후로 예. 웅동 중학교가 신규 교사를 7명을 채용을 했답니다. 이 중에서 2명한테서 우선은 지금 그 나온 거예요? 우선 2명이 나왔는데 네. 이 중에서 2명 다 1인당 1억씩 이렇게 떼고 예. 교사로 채용이 됐죠. 그럼 나머지 5명은 뭐 실력으로 들어갔겠느냐? 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전형적으로 뭐 그 이제 보통 형식은 갖춥니다. 교사 채용을 할 그렇죠. 때 형식은 갖추기 예, 때문에 예, 예. 이제 돈을 준 사람 쪽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갖다 줍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줄 알면서 시험을 보니 뭐 땅집과 땅집과 헤엄치기를 해서 이제 맞아. 합격을 하는 거죠. 나도 주변에 사립학교 선생님들 일부 있는데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불편하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고 해서 예. 웅동 학원 관계자들 2-3명을 학원 문제가 터지니까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증거인멸 교사 어. 이 세 개가 다 사실은 가벼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요 혐의 사실만 가지고는 당연히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되니까 바로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고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우니 검사랑 검찰 수사관이 새벽에 갔나 또 밤에 갔다 갔나 왔고. 예. KTX 타고 가서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병세 확인하니까 이 정도는 걱정이 없다.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네,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또 그래서 현장에서 소견을 받아서 또 네, 데리고 뭐 왔더라고. 일종의 그 체포입니다. 체포를. 예, 체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정에 인치를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영장에 나오죠. 흐름이 갈 줄 알았는데 딱 기각이 되니. 그 당사자도 오면서 본인의 구속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네. 뭐 신문 포기서까지 작성을 해서 그냥 구속을 각오했죠, 본인도. 그런데 우리 친절한 그 부장 판사께서 대충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예. 예. 첫째, 배임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다툼 여지가 있다. 기각할 때 보통 이런 말 씁니다. 그렇더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건.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얘기는 자기네끼리 입 맞춘다고 한들 예, 이제는 뭐 다 압수했으니까는 뭐 다 있지 않느냐 증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배임 수재. 네. 이것은 그 신규 채용하면서 2억 받은 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 받은 건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자백하고 있다. 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수해에 걸친 소환 조사, 또 음. 건강 상태, 범죄 전력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예. 지금 재단 관계자가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을 하면서 2억 원을 받아서 이게 들켰어요. 구속이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4, 5년 전에 대전에 뭐 고등학교 뭐 재단 재단에 그 이사 교장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 받았고 그죠? 네네네. 그 신규 교사 채용하면서 예. 돈 받은 거 전부 다 실형 일찌감치 구속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그것도 부부가 다. 그때는 예, 맞아. 그랬습니다. 예. 이것도 뭐 근데 돈이 그 뭐 2억을 받은 걸 인정한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니까 구속을 안 한다. 이거 나중에 실형 선고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무조건 실형인데 뭐 문제는 무조건 그 돈을 받아서 엄마 줬다며. 그러니까 엄마 또 얘기 더군다나 나오는데. 예. 이 돈을 받아서 재단 이사장인 본인의 모친 계좌로 뭐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답니다. 그러면 계좌로 어머니랑 흘러들어갔다고? 또 회의할 수 있죠. 예. 이 당시에 또 재단 이사는 또 형수인 정경심 교수가 또 형수였으니 또 형수랑도 말을 또 맞출 우려도 있는 것이죠. 일단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도주 우려 왜 없어요? 다른 사람들 도주 한번 갔다 왔잖아 한번. 그리고 또 문제는 자기한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전달을 받은 실질적인 수혜자는 불구속이라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심부름한 사람은 구속. 심부름을 시켜서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 일반인의 법감정에는 너무나도 안 맞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명재건 부장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 정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뭐 명재건 부장판사는 뭐 과거에 과거에 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뭐 몇 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명재건 부장판사를 거기 합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명재건 부장판사가 그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다음에 양승 또 그 이후에 이번에
그 조국 저기 뭐죠? 그 조범동 오촌 조카. 예, 오촌 조카. 예, 그 사건 예. 터졌을 때 해외로 예, 도망간 예. 일단 도주했던 그 예. 두 명 있죠. 그 코링크 예, 그렇죠. 관계자들. 예, 관계자와 예, 또 예. WFM인가 그 사장들 두 명 해외로 예, 도주했다가 들어온 사람들 두 명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두 명 일괄 기각한 사람도 명재권입니다. 명재관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재관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 입장에 있는 기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영장 판사가요. 네. 5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4명입니다. 4명으로. 예. 그럼 4명이면은 이 궁금한 게 저는 네. 이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범죄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판사가 될지 저 판사가 될지 이건 모르죠. 그럼 매일 한 명씩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돌아간 다음 날 가져가면 뭐 소위 그러니까 말하면 이번에는 그랬으면 되는데 이런 범죄 사실이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발부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예. 이런 걸 가지고서 영장 기각을 걱정하는 검사는 없어요. 100% 발부입니다. 근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총장 그 위시한 그 검찰의 수사가 조금 뭐랄까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 수사팀은 분노하죠. 이런 경우는 불과 엊그제 신보름꾼 영장 발부 2명 다 했는데 또 그렇죠. 예? 이걸 그러니까 신보름꾼은 정범이잖아요. 본범에 대해서 기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교롭게 이때는 또 여권에서 전부 다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 막 압수영장을 막 발부해 주니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막 할 때예요. 뭐 국회의원들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뭐 사법부 그렇지. 개혁해야 된다. 왜 압수영장 쉽게 내주냐. 이것부터 예. 시작해서 또 양정철이라고 그 민주연구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양정철은 저기 뭐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 중에 신복. 그렇죠. 예, 복심이라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법원 개혁 보고서라는 걸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김명수에 대해서 뭐 거의 10번 가까이 언급을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개혁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더 속도 내서 계약해라. 네. 예를 들면 그러면서 뭐 압수영장 왜 이렇게 잘 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사법부를 그러네. 굉장히 압박하는 보이지 않게 듯한 압력이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시로 나와서 사법 그 와중에 공교롭게 조국 동생 조원이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굉장히 저기 뭐죠? 야. 검사들이 새벽같이 가서 드립구까지 왔는데 부산에서 네.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검찰 입장에서는 예. 속된 말로 정말 뭐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만 엿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조국 동생 부인하고 영장 기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 정경심 이때 또 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 조국 장관은 또 검찰 개혁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대 진짜.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특수부 축소 정도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탕, 삼탕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뭐 전용 차량을 없앤다, 별건 수사 안 한다, 야간 수사 안 한다, 뭐 피의자 열람 등사 청구권 확대한다, 공개 수사 안 한다, 피의 사실 공표죄 뭐 공표 안 한다. 이거 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다 윤석열 그 총장이 다 하고 있는 거네. 그거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전용 차량 무슨 뭐 별건 수사. 그럼 검사장이 외부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뭐 자기 차 몰고 가야 되나요? 기관장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특수부 축소 하나인데 검찰의 특수부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의 특수부를 지금.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지금 자기가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려면 뭐 다음은 없는 심정으로 본인이 뭐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아주 각오를 하던데
장관이 축소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 장관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렇지. 축소하고 뭐 하려면은 국회에서 아, 법률로 법이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 법이 그렇지. 바뀌어야죠. 네, 그렇지. 자기가 예.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음번에 장관이 와가지고 사회 악이 너무 횡행해서 안 되겠다. 특수부 만들어. 예. 만들어서 뭐 이름도 하면 살짝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름도 뭐 바꿔서 이제 특수부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써먹어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검찰 개혁의 최초 수혜자가 정경심이 돼야 하느냐? 다 개혁하면 이거 지금 수혜자가 누굽니까? 일본 수혜자가. 그러니까는 예. 자기 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일본 수혜자. 원래 자기 친동생을 자기가 위한 안 일본 받고 수혜자죠. 다음부터 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뭐 가봐서 자기 보니까. 자기 수혜자죠. 그렇대. 자기 가정의 수혜자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좀 뭐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은 우선 아프다고 하고 들어눕고 아프다고 하고 그다음에 없는 수술 한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몇 개월 실실 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현 정권 실력자들의 향후 검찰 수사 대비용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뭐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뭐 썩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엊그제 뭐 또 그 서울 서초동에 가서 예. 그 많은 하는 거. 민초들이 특수부 없애고 검찰 개혁하라고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선동 당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에 그 대검 중앙수사부라든지 예, 서울지검 중수부. 특수부의 수사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거기 가서 조사도 못 받아요. 다 자격도 안 되지 뭐. 국회의원, 장차관, 재벌, 권력자들이 가서 조사받는 그렇지. 그런 예. 데입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디서 조사합니까? 뭐 경찰서? 뭐 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예? 이 사람들 조사한대 거기가. 왜 서민들이 그런 걸 조사를 못하게 부안해동에서 거기 가가지고 촛불 들고 그러냐 말도 안 되죠 한마디로. 아무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해요. 보니까 예. 공감은 하는데 그것이 이퀄 조국 수호하고는 틀린데.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지금은 같이 맞닥뜨려 놓으니까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노무현의 그 참여정부가 끝나고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노무현과 박연차로부터 그때, 예, 금품 맞아. 수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때 검찰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음번에 또 혹시나 정권을 뺏기면 우리 전부 다 당한다. 죽는다. 그러니 지금 그때 우리를 불러서 수사할 곳이 어디냐? 검찰의 특수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수부를 없애놔야 된다. 뭐 그러면 정권 바뀌어서 다음 정권이 와서 특수부나 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갖고 더 센 특수부 만들어서 안 하겠어요. 하려면 다 하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때 가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요. 이거 특별수사부라는 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하면 되는 것이고 뭐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당 가서 뭐 권력형 뭐 어쩌니 뭐 권력형 수사해갖고. 비리 수사부. 예, 그래갖고 그냥 권수처 뭐 이렇게 붙여갖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은 불과 4, 5개월 전에 자기가 한 말이랑 지금이랑 또 안 맞아요. 4, 5개월 전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 타가지고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있잖아, 그지? 거기에는 특수수사 다 살려놨어요. 아 거기는. 네. 어... 그래서 특수수사는 검찰에서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검찰은 직접 수사는 이 특수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으로 대형 경제 범죄, 대형 뭐 권력형 뇌물 이런 거 다 살려놨어요. 응? 그래서 경찰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경찰들은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말아라. 우리가 송치해 준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기소할 건지 예, 불기소할 예. 건지만 결정을 해라. 음흠. 경찰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응?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은 경찰만 행사하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수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일도 양단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로 송치되는 모든 사건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명확하게 가릴 정도로 경찰이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오나요?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속 터지게 오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다시 불러서 수사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대부분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소만 할 것 같으면 검사 보고 피의자 불러서 얼굴도 보지 않고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불러서 얼굴 보고 물어보면 사건이 이상해져요. 이게 아니야, 결론이. 예. 그럼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나눠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수사를 안 해본 사람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고소를 했어.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컵만 주실래요? 그 기소를 아니 본인이 고소를 했어요. 예. 그 당신이 고소한 사건 검사가 직접 봤냐? 수사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이 사건 검사 이외에 다른 다른 수사관이 하기를 바랍니까라고 물어보면 100% 검사가 하기를 바래요. 그래요? 또 뒤집어서 예.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도요. 오케이. 예. 당신 고소 당했는데 당신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고 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조사받기를 합니까? 또 피해자들도요. 다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검사도 예. 정의의 검사님한테는 그런데 또 검사들 중에서 일부는 또 상당히 똘똘똘 말아갖고 또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 그건 그렇고. 예. 그러면은 지금 엿먹은 검찰이 네. 앞으로 반격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재청구합니다. 우선 그렇지. 예, 재청구하고. 그러니까, 예, 그 조국 동생분은 좀 일시 유예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경심 교수랑 같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같이. 예.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뭐 정경심 그렇지.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예. 예. 이래서 이게 뭐 조금 포인트는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수사가 자기 동생, 예. 아들, 딸, 예. 부인, 또 급기야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지금 불똥이 튀어가죠. 예, 불똥이 예. 튀고 있고 예. 곧 자기도 지금 지금 뭐 조사 받아야 기소가 되니 됩니다. 안 되니 하니. 네네. 예.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실은. 부담. 결국은 본인이 용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하여간, 59초 TV가 뜨겁습니다. 자, 오늘 조변의 안테나는 여기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